피해갈 수 없는 오픈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한진칼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경우도 있으시고 많은 경우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안내해드려야 될 부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방송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윤정도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더 이상은 이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좀 이 좋은 장에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폭등 랠리에 폭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에 어제 기준에 보니까 한 분께서 야, 이 윤정도 이 나쁜 놈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아주 폭망을 해서 이놈 새끼야, 연락도 하지 마, 카톡 보내지 마, 이렇게 써주셔서 진짜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손해났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주식을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시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조금이라도 이제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의 경우는 삼성전자에 오히려 손이 안 나가죠. 매수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삼성전자 이 종목을 조금 이따 교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 때서나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만 사야죠. 그죠? 예. 그리고 한진칼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금요일날 한진칼 상한가, LG이노텍 상한가, 오늘 기준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오늘 폭등 보여드릴까요? 우리 기준도 지금 뭐 한진칼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을 넋을 놓으면 안 되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수익을 내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예? 우리는 벌써 이미 멘탈을 잡고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오늘 혼란스러운 부분인 거지. 자,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지금 장 마감 이후인가요? 8시 17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봅시다. 이거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쭉쭉쭉 쭉쭉 이거 글씨 잘못 써놨죠? 3월 20일로 아니에요. 이제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 한진칼 700만 주, 신풍제약 5천만 주, BC월드 제약 900만 주, 프로스테믹스 3천만 주, 셀트리온 900만 주. 이게 뭐냐면 9시 10분 기준에 10%의 거래량을 수반하는 수준이라면 공략 가능하다. 1거래량에 900만 주면 셀트리온 제약 공략 가능하다. 요 얘기죠. 벌써 이미 올려드렸잖아요. 벌써 이미. 그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그렇게 된 그 흐름인데 셀트리온 제약을 놓치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중에 우리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왜? 꼭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더라도 IT에서 오늘 같은 날 폭등 랠리를 잡아냈고 한진칼 오늘 실패가 됐지만 이틀 동안에 70% 수익을 잡아냈고 뭐 정 의원님들이 나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주력 종목이고 그게 오픈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제발 좀 같이 움직이셔서 이런 종목도 또 프로스테믹스 같은 종목도 다 잡아내셔서 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에서도요. 이쪽에 프로스테믹스 보면은 저희 연구원분이 장중 내내 올려드렸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개장 전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12시 35분에 4,350원 이탈 시에 프로스테믹스 차익 실현 절반 하십시오. 4,200원 이탈 시에 전량하십시오. 이런 거 다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료와 무료와의 차이가 개장 전에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편입하셔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떨 때는 수익 나다가 어떨 때는 낭패를 보느냐. 똑같은 종목에서도 누구는 삼성전자에서 수익 나서 하하하 웃고 있는데 누구는 손실이 나서 엉엉엉 또 손절했더니 폭등 나와요. 엉엉엉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프로스테믹스도 4,140원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뭐 갭상승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전환돼서 1,000원이 움직였으니까 28% 저점 대비 볼까요? 프로스테믹스 그다음에 프로스테믹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저점 대비 14% 상승으로 마감된 거니까 장중 고점 기준 잡으면 거의 30%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4,140원 마감, 4,350원 절반 정리, 4,200원 전량 차익 실현. 이런 기준을 추후에 나중에 받아보시지 마시고 좀 일찍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어제 장중에 상한가, 오늘 상한가,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런 거를 왜 어제는 못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어제부터 거래량이 터진 거니까 오늘은 못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게끔 공개 방송을 통한 교육도 받으시고 실질도 교육도 받으시고.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한다. 1.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갖고 오겠습니다. 윤정두를 검색한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꺼? 이렇게 끄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공식 홈페이지. 그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혹은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윤정두 혹은 주식투시경 .com 이렇게 딱 누르시면 바로 또 캐치스타로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요 메인 화면에 탁 누르시면은 6개월 플러스 1개월에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00만 원 기준에 오늘 뭐라고 약속을 드렸냐면 장이 좋고 삼성전자 폭등 나오고 다 좋으니까 이제 이벤트는 그만합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한진칼에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진칼 외부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하지 말고 한 달짜리를 하세요. 어차피 이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부채야. 한 달짜리 그냥 300만 원 딱 내고 들어오셔서 한진칼 전략 오늘 뭐 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실제 장중에 전략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카톡방도 운영을 해요. 카톡방 삼고철에서 모셔오신 분들 29일 날 마감으로 이번에 같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99만 원에 3개월 카톡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삼고철에서 모셔온 마스터분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고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무통장 입금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른쪽 화면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 화면이 떠요. 그죠? 여기에 아카데미를 딱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주식투시경 아카데미. 쭉 내리시면은 14시간짜리 동영상 강의가 나오죠. 강좌가. 요 USB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부분을 쿠팡 한번 쳐볼까요? 쿠팡. 티몬에도 팔아요. 쿠팡에 오셔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사실상은. 44만 원짜리는 5시간짜리 거래량 갭 이런 쪽의 기준의 동영상 강의고요. USB 이거는 저장 용량 8기가짜리에 여러분들께 14시간짜리 교육 강의를 올려드린 겁니다. 14시간짜리 교육 강의. PPT 자료까지 PDF 파일로 해서 7,681%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 강의를 14시간짜리를 무료로 오늘 가입하신 분들께 드리니까 참여하셔서 한진칼 전략도 잡으시고 또 IT 종목에서 이런 큰 수익도 올리시고 좀 제발 좀 혼자 해서 힘들어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돌아갑니다. 교육. 윤정두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자, 미국 장도 보고 우리나라 장도 보고 다 볼 거예요. 근데 미국 장 보시면 어때요? 어제 기준에서.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미국 장의 선물의 흐름이, 예? 아니, 채권을 그냥 막 무작위로 사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응? 자금을 막 뿌려준다는데도 시장이 개장 직전에 선물에서 초강세가 한번 나오더니, 그러고 나서 다시 약세더라. 근데 저점 대비 돌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장중에 일단 닥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어떻게 됐어요? 5%의 하락의 기준을 연출을 했었죠. 근데 이 독일의 닥스가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날리긴 했지만 플러스까지 전환이 됐잖아요. 그 미국에서의 무제한 채권, 인수, 유동성 공급, 그냥 내놓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풀어놔줬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플러스까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까지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윗꼬리가 달렸어요. 바닥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캔들 교육 받으면서. 바닥 윗꼬리는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론, 윤정두가 주장하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악재, 오늘 이전의 악재, 또 최근의 악재, 모든 악재는 그걸로 끝났다. 유가가 폭락하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네, 다 필요 없다, 끝났다. 왜? 그게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주가 폭락을 해야죠. 지수가 폭락을 해요. 추가 폭락을 해야죠. 근데 니케이가 어제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고 어제 장중에 종가에 2% 강세로 끝났어요. 예? 금요일날 휴장한 이후에 월요일날 개장을 했죠. 다른 쪽 우리나라 폭락을 했죠. 어제 니케이 쪽은 그냥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선물이 빠지거나 말거나 이제 바닥이야. 저쪽 안 깰래. 야, 우리가 올림픽 하거나 말거나. 에이, 몰라, 이제는. 그거 다 반영됐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다 반영됐잖아. 중국은 빠지도 않았잖아. 이 나쁜 것들은. 얘네가 뭘 빠졌어. 이런 식으로. 진짜로. 지금 다우산업지수의 20MA의 월봉 놓고 보시면요. 기울기 기준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의학을 쓰면서 윤정두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자, 기울기 부분이 지금 꺾여져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 업종이, 요 까부는 거 봐요, 윤정두가. 한진가가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유로움은 왜 나올까요?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 의원님들께는 같이 엉엉 울고 아파하고 이거 과하네요라고 말씀드리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시간에서 좀 돌려놨고 지분신고 나왔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렇게 꺾여져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 비중 38%의 전기전자 업종 넘어서죠. 이제는 38%가 볼까요 한번? 이것도 같이 놓고 보죠. 업종 기준에서 전업종 등락 현황 여기서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37.81이에요. 오늘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폭등 랠리와 함께 38%를 넘겼겠죠. 내일 보면 이제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의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20MA 안 깨뜨렸죠. 2016년 이후에 랠리 상승 부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99%예요. 상승 랠리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조금 못 미쳐요. 2018년 이후에 디커플링이 나와서 그래요. 2018년 이후에 디커플링이 나온 겁니다. 2016년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얼마? 143%. 만약에 2018년도로 기준을 잡는다면 100% 수준일 거예요.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550포인트에서부터 100% 조금 더 움직인. 결론적으로 이 고점을 기준 잡는다면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21선 기울기도
꼬리 달고 돌리는 흐름과 함께 회복되리라 보고 있어요. 이쪽이 강세를 띠면서 결론적으로 나머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기술주 위주의 S&P 500 지수 30개 종목만 있는 주가 평균 방식의 다우 지수, 요 기준에서의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미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윤정도는 다 알고 있었고 어제 같이 시황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환율, 유가, 그리고 채권 전부 안정적이었다. 그죠? 원달러 환율 통화수합 이후의 흐름에서 일단은 안정화가 나오면서 1200원 중반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1300원 넘지 않고 잘 움직여줬고요. 엔화 기준의 흐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세로 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엔화의 강세는 뭡니까?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렇게 됐다가 안 좋죠. 시가가 여기였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다가 돌려줬죠. 예? 엄청난 강세에서 약세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울어요? 누가 울라고 그랬어? 울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품 가격의 기준이죠. 상품 가격의 기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 또 두바이유 같은 경우, 브렌트유 같은 경우, 두바이유 같은 경우 어때요? 급락이야? 급락인데 왜 울어?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아니, 유가가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해서 안정세를 나타내는 게 싫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락에서 경기가 둔화되나? 야, 이거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해?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 끝난 거야? 이거 하고. 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아니면은 출구 전략하기 때문에 달러와의 강세 때문에 그런 거야? 달러와의 강세로 인해서 결제통화의 강세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야, 이게 지금 뭐야? 이제부터 폭락인 거야? 아니잖아요. 다 반영돼 있다고 분명히 다 말씀드렸죠. 시드스 프리미엄까지. 그런 전략을 듣고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대처를 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보세요. 예? 코스피지수 대형주. 코스피지수 대형주. 똑같죠? 코스피지수 대형주. 거의 똑같죠? 예? 중형주 딱 넘겨봐요. 중형주. 자, 나와라 봐. 대형주, 중형주. 어마어마하게 깨져버리네. 예? 소형주. 어마어마하게 깨져버리네. 다시 볼까요? 코스피지수 대형주. 예? 중형주. 엄청나게 깨져버리죠. 2012년 저점 봐보세요. 이거 짝대기를 하나 그려드릴게. 이게 뭐 웃기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는 지금 시장은 여기잖아요. 시장은. 요 흐름이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대로 뭔가 하나라도 인식을 제대로 가지시고 그리고 대처를 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다시 시뻘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어쩌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대형주 코스피지수 다시 코스피지수 놀러 와봐. 코스피지수 대형주 똑같은 위치. 중형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중형주. 대형주는 여기잖아요. 코스피지수 대형주 중형주 박살 나버렸네. 소형주는 어디야? 이때 기준이고 높이로 따지면 더 위긴 한데 어찌됐건 다시 보실래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밑으로 좀 더 내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여기라고 기준 잡으면 여기로 잡아드려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냥 위에? 다시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나머지는 다 추풍낙엽. 아이고 그나마 의약품이 그나마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력, 비금속 광물, 철강, 기계, 의료정, 운수장비, 유통, 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그냥 옆에 계시면 와 오늘 반등 나왔죠. 보험도 탄력받았죠. 증권도 탄력받았죠. 축하드려요. 정강이 두들겨 맞아요. 조인트 맞아요. 예? 오늘 같은 날 반등 나와서 좋겠어요 했다가는 정강이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이 늦은 시간에 기존의 고객님들 왜 지금 접속을 하셔서 TV도 못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진짜 전체 업종 기준에서 대형주와 그리고 의약품, 전기전자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곡소리 나고 있죠, 지금. 반등이 나와도 곡소리 나고 있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곡소리 나고 있는데 여기서 아유 오늘 반등 나와서 축하드려요. 예? 근데 여러분들 힘내서요.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아유 내가 힘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을 못 사고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 아유 또 삼성전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해 봤는데 윤정두가 삼성전자 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새롭게 같이 움직임을 갖춰야 됩니다. 뭘로? 윤정두와 함께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주력 종목. 원금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익 랠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자, 보시자고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한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연동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매를 안 해본 종목이 있으면 거짓말쟁이인 거죠, 윤정두가. 응? 지난해 12월 이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실질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군들. 응?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전체를 놓고 보세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짜리가 있나? 실질적인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었고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었나? 없죠. 셀리버리, 셀트리온 제약 정도인데 예? 이 두 종목의 흐름 보시면은 이 우산형의 기준에서 이미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주봉을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셀리버리 한번 볼까요? 셀리버리 사실상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을 들어가지 못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기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또 우리 관심 종목에 편입되어 있느냐, 또 전략은 꾸려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셀리버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컴퓨터를 바꿔갖고 이 안에 지금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셀리버리. 만약에 그 편입한 기준이 있다면 이 컴퓨터를 바꿔갖고 없네. 컴퓨터를 바꿔갖고 이 며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셀리버리. 어찌됐건 셀리버리 같은 경우 우린 들어가면 어느 때 들어간다고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면 거래 대금이 터져야만 들어갑니다. 거래 대금이. 그래서 일단은 이 셀리버리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 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12월 이후로 기준을 잡으면 그 이전에는 요 기준이 되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 그렇게 해서 일정 범위의 거래량 부분은 얼마? 300만 주 이상이 터지면 시원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쪽에 해석을 하는 거죠. 시원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얼마가 터지면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주면. 거래대금으로도 한번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대금이 월등히 중요한데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에는 얼마? 3천억, 죄송합니다. 2천억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면 뭐 그 이상이어도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2천억 또 2천억 이상 3천억에 가까운 수준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 변동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예? 변동성이. 그러면 이 고점에서부터 이만큼의 조정 이후에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가는 기준이라면 요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량을 윤정도는 잡습니다. 그럼 요 앞전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요? 같이 보시면 450만 주죠. 70%면 7, 4, 28, 7, 5, 30, 7, 6에 42, 그럼 한 300만 주, 320만 주, 300만 주. 뭔 소리냐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분봉 기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개장초가 아닌 장 막판에
3시 반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 거래량이 터지는 과정 속에서 벌써 이미 주가는 땡겨져 올랐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 꾸준히 보지 않는 한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에 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연구원이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던, 그리고 윤정도는 당분간 단기 종목은 안 봅니다. 조만간 봐드릴게요. 응? 조만간 봐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뭐 IT에서도 빵빵한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이니까 봐드릴게요. 이게 3월 20일 금요일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밑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오늘 기준이죠? 오늘 채팅방, 유료 고객님들 방입니다. 그 방에서 어떻게 되세요? 3시, 11시 오전 11시 또 어떻게 되십니까? 8시 55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시 55분. 셀트리온 제약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900만 주 써있죠? 아침 그러면 9시 10분까지 10%니까 90만 주 충족시키면 되겠죠? 그럼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5분봉, 1분봉으로 볼게요, 아예. 1분봉으로. 그 잡으실 수 있느냐? 잡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오픈을 해드리는데, 다만, 유료 정회원님들 기준에서 개장 전에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9시 1분 기준에 거래량이 얼마? 이렇게 보시죠. 거래량 부분. 얼마니 거래량, 나와봐라 거래량 48만 주네요. 그죠? 48만 주. 50만 주 수준. 1분 만에. 그러면 개장 초에 이미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 10분까지 90만 주 기준이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드렸죠. 교육받으신 분들은 곱하기 20%의 기준. 그러면 18만 주가 개장 초에 터져야 마감 때까지 한 900만 주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 이 교육은 받았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해주세요. 그 나중에 계속 받으세요, 교육을. 그렇게 해서 갭상승이 나오고 갭상승 5%예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기준에서 5%의 갭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리는 양봉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붙습니다. 어제의 기준은 상승 잉태 확인형 장중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런 종목을 제약바이오를 좋아한다? 거래량은 수반되고 있다? 수반되고 있는 거래량 속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되고 있다? 대표이사가 뭐 한마디 한다더라? 따라 붙어요, 못 따라 붙어요? 따라 붙는 기준이죠. 따라 붙는 기준이죠. 여기서는 음봉의 절반을 돌리는 흐름 연출된다? 따라 붙어요, 못 따라 붙어요? 따라 붙죠. 따라 붙죠. 그러면 33,000원, 36,000원은 따라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안 들어갔어요. 그럼 왜 얘기하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유료방이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VVIP, 그 다음에 VIP, 또 하나 급등주 마스터. 급등주 마스터님 방에도 전략을 기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급등주 마스터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요 자락에서 다 올려드렸고 그 자락에서 교육해드렸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은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개장 전에 이미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잡을 수 있었냐 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은 잡을 수 있었다. 셀리버리는 사실상 일봉으로 볼 때는 잡을 수 있었겠다. 부럽다. 분봉으로 볼 때는 맨날 보는 종목 아니면 잡기 어렵겠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럼 매일매일 교육받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 예측하고 전략 잡고 그렇게 하면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죠. 결론적으로 자 보시면은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두 종목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래대금도 없어요. 따라 붙지도 못하고. 거래대금도 없는데 어떻게 사 저거? 우선주 상한가인데 저거 어떻게 사? 못 사죠. 결국은 교육받고 거래대금 터져 있는 종목에 망치형이 뗐든 셀트리온 제약 주봉, 월봉 어떻게 되세요? 꼬리 달고 돌리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매직 시그널 나오면서 일봉 상승잉태 확인형 상승잉태 확인형 방송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또 상한가.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혼자 매매 LG노텍 같은 경우 상한가 나도 잡고 싶어라. 야, 나 프로스테믹스 잘 잡는데 차익 실현을 못해. 응?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프로스테믹스 4,350원부터 차익 실현. 종가 4,150원. 꼬리가 달린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또 알테오젠 기준. 응? 3월 4일 이후에 월봉입니다. 망치형 뜨죠. 하락장악형에서 꼬리 달고 돌리면서 망청 떠버리죠. 또 일본 기준입니다. 변형, 상승 잉태형, 잉태 확인형. 변형이면 어때요? 힘의 세기를 놓고 보는 거지. 앞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 신저가를 낸 흐름을 이틀 연속 돌리려는 그 몸통 안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갭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리는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 거래량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었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LG이노텍도 우리 IT 종목을 55% 비중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럼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망치형의 기준, 매직 시그널의 기준, 기울기 부분이 아직까지는 살짝 훼손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월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봉 기준에서는 이미 20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전부 다 돌려놨고,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개파락 이후에 음봉, 그러고 나서 돌리는 흐름, 장악형의 흐름, 몸통까지 감싸는, 몸통을 감싸는 장악형의 흐름. 이런 종목이 왜 무서워요? 왜? 이렇게 강한 종목이 왜 무서워요? 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21,000원이 외국인들이 900만 주까지 샀어요. 4,400만 주짜리입니다. 근데 900만 주 20% 이상 매집 평균 단가 21,000원대. 근데 14,000원대까지 밀려와. 위에서 잘 잘라냈으면 땡큐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겁지만 이번 기준에 살아날 방법을 찾자. 결론적으로 투매 기준을 놓쳤다면은 어떻게 한다? 조금 이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격도를 이용한 가격 반발력을 활용을 하자. 기술적 반등을 놓고 보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 강화가 될 것 같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라도 이제 손절을 한다. 지금은 투매도 안 되고 또 장중 기준에 내동 매매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은 가장 빠르게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거 방송 온 거야. 문 대통령이 뭐야? 문 대통령이 방송 나서 아주 깜짝 놀라서, 응? 방송 온 거예요, 본부장님.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정부 정책 이렇게 써야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문 대통령이 뭐야. 어찌됐건 간에 오늘 기준에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안 펀드,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가동을 한다. 10조 7천억 규모 작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1,000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제 돌려놨죠. 어찌됐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다시 명확하게 보시죠. 시가총액이 지금 못 돌려놨네. 998조네. 아우, 이게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그죠? 998조에 아직도. 아우, 창피해라. 거기에 10조 7천억이면은 상당한 겁니다. 1%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돈을 들어온다고 해도 저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응?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심리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에 반등 나왔냐?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원화가 저렇게 바보같이 원화가치의 훼손이 나옵니까? 원화가치의 훼손이 나오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저게 돌려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돌려지지. 절대. 그죠?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면을 연출을 한 거다. 심리적인 면에 긍정적인 해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폭등률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쫓아온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일본의 초강세 때문에 우리가 따라붙은 그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얹어 준 거죠.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앞서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바닥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느끼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올려주세요. 여기서 자료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마스터방에 얘기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하라고. 새벽에도 올려줬으니까 그쪽에서. 아 그래? 오케이. 자료 금방 올려드린다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식, 상품 시장, 외환 시장, 채권 시장에서의 인식, 어떤 인식? 바닥 인식. 아니 바보도 아니고 윤정두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인식을 못 잡아낼까 봐 그러세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겁먹고 옆에 시황,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이 한 군데 끄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만 듣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들으세요, 사실은. 그죠? 근데 시황 다 들어보고 그러면은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윤정두만큼 명확한 시황관으로 대처해드리는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벽에 맨날 만나요. 야간 방송 끝나고 나면 다들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기가 차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윤정두가. 결론적으로는 시나리오대로 가잖아요. 그죠? 윤정두가, 아니, 쫙 고점에서부터 1500 깨질 거 알았으면 무슨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어. 목 아파 죽게. 예? 그냥 2100에서 2000포인트에서 그냥 풋 매수하고, 극 외가격 풋 매수하고, 콜 그냥 이빠이 매도하고,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주 몇 개 샀겠네. 그렇게 해서 잘 맞춘다, 부채도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느냐, 요것을 33년 노하우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 또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전부 놓고 보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살 방법 찾자. 여기서는 더 큰 문제 없다. 운수창고에서 2% 마이너스 나는 게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도 아셔야죠. 한진칼이 오늘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10%, 전일 대비 10% 움직인 게 왜 그런지,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올랐고 하이닉스가 13% 이상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땡겨놓은 지수가 37.8%니까 38%라고 기준을 잡고요. 예?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계산을 못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자, 보시자고요. 자, 37.8%의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37.81이야 정확히. 예? 곱하기 오늘 얼마 움직였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10.91 움직였습니다. 곱하기 전일 지수를 해주는 거예요. 전일 지수. 그러면 전일 얼마예요? 오늘 1609니까 7 빼고 2 빼고 그러면은 1482 그죠? 1482.46 해주면 오늘 전기전자 업종 혼자서 들어올린 게 지수가 61포인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61포인트 61.15%를 들어올리다 보니까, 포인트를 들어올리다 보니까 나머지 쪽의 기준에서 덩달아 쫓아 올라온 거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조정도 심했고 못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쪽은 다 일본은 상승이 나오고 낙폭을 줄이고 다 그러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못 움직여 버리니까 어제 결과적으로 다 같이 못 움직여 버리죠. 못 움직여 버리죠.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얘도 똑같이 계산해 줄게요. 얘 1% 움직일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장의 시황을 논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지수를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339조 3,960조 339조 3,960억 나누기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 얼마입니까? 998조 4,50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얼마예요? 34%의 비중이네. 야, 그죠? 34%의 비중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잘못 계산. 시가총액 280조인데 이 339조를 계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네. 이러면 안 되지. 예? 그죠? 깜짝 놀랐네. 280조 2,813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나누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이요. 998조 4,505억. 예? 해주면 28% 그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28.07 얼마 전까지 25% 비중이었단 말이에요. 28.07%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오늘 10% 움직여버렸죠. 28.07 2807 곱하기 10.47 곱하기 어제 얼마? 1482.46포인트 해주면 삼성전자 오늘 혼자서 땡긴 게 43.56포인트를 땡긴 겁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이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28%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삼성전자 1% 움직이면은 몇 포인트가 움직이냐면요. 삼성전자 28% 비중 곱하기 삼성전자 1% 그리고 시장이 얼마 움직이느냐 딱 해주면 4.4포인트, 4.5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1%에 4.5포인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어제 기준에 삼성전자가 얼마 밀려 떨어졌어요? 6% 밀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4.48 곱하기 6.39 이렇게 해주니까 28포인트를 삼성전자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견디질 못한 거예요. 낙폭을 줄여야 될 시점에 낙폭을 못 줄이고 동반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내일 추가적으로 강세를 떼야 시장 지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일 한 템포 쉬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워줘야만 지금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때의 시가총액 비중하고는 달라요.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잘 잡아왔어요. 그죠? 잘 잡아와서 의약품 쪽에 이런 망치형 그리고 망치형 형성 이후에 개파락 이후에 다시 돌려지는 매수 구간에서의 설정 범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삼성전자 부분, 명확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 부분을 IT 부분을 주력으로 지금 잡고 우리 계좌의 원금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의약품 쪽은 올 3월 초, 2월 중순, 2월 말까지도 계속 시즌까지도 계속 매매를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매매해서 수익 냈고 단기 매매 들어갔고 그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은 의약품 쪽에는 비중을 못 주고 있어요. 왜? 완전히 압축했거든. IT 쪽으로 압축하고 네이버 쪽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세 가지죠. IT, 네이버.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IT, 업종 대표주 중에 네이버, 한진칼. 그러니까 한진칼 70% 반등 나와서 너무 좋아했다가 오늘 너무 후들겨 맞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차익 실현도 일부 했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시간의 거래 그리고
오늘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IT에서 돌려도 잘 됐고요. 의약품 쪽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도 정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죠. 아니 셀리볼이 뭐 이런 거 안 들어간 적도 아니고 안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 언제든 잡아낼 수 있고 오늘 개장 전에도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의약품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누구보다 먼저 또 누구보다 강하게 그냥 막연히 제약주 좋아요, 의약품 좋아요, 제약바이오 끝내줘요. 또 누구처럼 무조건 안 돼요, 쓰레기예요. 이게 아닌 전부 다 잡아내 드리잖아요. 다만 지금은 좀 천천히 가자. 예? 지금은 아직도 시장이 1600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될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주구장창 수익률 랠리죠. 뭐 전기전자 업종 끄집어내서 월봉 보여드리면서 20MA, 20MA, 22동평균선 보여드리면서 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문제가 없으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하면서 이끌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주봉 갖고 나와서 아유 우리가 캔들도 아직 마스터 못했는데 그래도 보십시오. 이격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옵니다. 기술적 반발력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들만 로스컷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로스컷을 해요. 근데 손절을 하고 나서 환매가 안 나오면 재편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은 윤정두가 이거 바닥입니다. 더 이상 안 캐질 겁니다. 이거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대공황 상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추세 전환인 거고, 그죠? 그것을 못 믿는 분들을 설득할 때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되돌림 구간입니다. 그거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명확히 없잖아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정도는. 최근 매번 설명드렸죠. 하다못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로스컷을 한다. 금요일날 주구장창, 월요일날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개인들 물량도 있지만 외국인 기관은 로스컷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혼자예요? 로스컷 하면 다른 쪽에서는 받지?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환매가 없으면 그들이 다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도저히 안 된다면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라도 빠져나올 터이니 아니 근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지금 시장이 30% 이상 빠져 있는데 25% 밀려 있는 게 이게 조종입니까? 막말로 삼성전자 조종받은 거 이게? 시장 대비 강한 게 이게 조종입니까? 이제 돌려놓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빠져나갈 군용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최고점에 샀나? 6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한 건 뭐예요? 최고점에 샀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재편입의 구간이 높게 잡혀져 있다 할지라도 5만 7천 원이죠. 그것 대비하면 얼마예요? 20% 수준도 안 될걸요? 4만 7천 원이면 9천 얼마니까 한 20% 되겠네? 그렇게 벅차는 흐름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IT 비중 55%에서 이제는 추가 강세가 나오면 일정 범위 현금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편입단가 못 왔어도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라면은 여러 기회를 놓고 보면서 내동매매가 아닌 진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비중도 이제 세 종목의 압축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처럼 그냥 이틀 연속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발굴되면은 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같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거를 같이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지금 이미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손절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사도 되나요? 아유 사셔도 되죠. 다만 우리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일부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이 되더라도 정리해서 실제 계좌를 빨갛게 또 물들여줄 수 있는 이제부터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준을 잡아가겠죠. 응?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강세를 띨 수 있다라고 한다면 쫓아가겠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계속 움직이려면 거래대금 막 1조씩 계속 터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면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 2017년도 하반기 이후의 랠리가 지금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하루에 5천억, 7천억,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속돼야 된다. 그게 거래대금이 죽기 시작하면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와야 된다. 이런 종목군들도 다른 거 하나 없이 이평선 가지고 매직 시그널 설정해서 기울기 보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없이 거래량과 캔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를 다 잡아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윤정두 때문에 네이버 사서 폭망했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근데 제일 안 빠졌어. 최고점에 사셨나? 지금 19% 빠졌는데 응? 어제 장중에 뭐라 그랬어요? IT 55%에 업종 대표주 45%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30% 어제 기준에 한진칼 30%. 그럼 뭐 110% 넘네요. 그 기준에서 비중 조절하고 현금도 일부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죠. 미수 신용 쓰면 그거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이번 장에 운 좋게 미수 신용 써서 잘 맞았어. 수익이 지금 뭐 어마어마해. 그거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흐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봐야죠. 어제 또 오늘 장중에 뭐라 했어요? 이 네이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덜 한 이유는 어차피 이 종목은 밀려 떨어진 게 없고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 신규 편입으로 강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쪽 거를 빼서 일부를 빼서 다른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그게 내동매매가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다면 최근에 며칠 설명드렸던 하나금융지주처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이 밀려 떨어진 이유가 한국금융지주의 지분 축소 부분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외국인이 받아가서 이거 대박이네 라고 했을 때 야 한진칼이 뭐 때문에 오늘 폭락이 나왔니? 근데 알고 보니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 변동성 확대에 따른 또 최근 추경 매수 추종 매매에 따른 반대 매매 혹은 개인들의 투매 그것을 이끌어낸 변동성의 확대 근데 시간에서 돌리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집은 더 삽니다. 임시주총까지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네. 상황 봐서 저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잡아제끼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금요일처럼 상한가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런 네이버 쪽에서 일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뭘? 현금 비중을. 왜? 미수를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IT, 네이버, 한진칼로 압축을 했던 거죠. 이걸 다 오픈해드려도 부담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처를 못 하시잖아요. 우리 방안에서는 다 대처를 하는데. 물론 오늘 한진칼에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대처가 안 되셔서 노란톡에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 개별 상담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합류하셔야지. 합류하셔서 유료 결제하셔서 한진칼 어떻게 해요부터 IT 종목 언제 어떻게 비중을 정리를 할까요? 차익 실현할까요? 재편입할까요? 추가 편입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셔야죠. 다만 이제 무료로도 내일 동영상 전략이나 이렇게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정확히 진단을 받고 대처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정리해서 제약바이오 살래. 막연하게 투매해서 이동전략 가지고 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우량주가 폭등이 나오고 옮겨간 쪽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심리적으로 또 이겨내지 못해서 또 내동매매를 하는 또 투매를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셔야 되겠죠.
오늘은 지금 전화 받는 분이 한 분이시니까 전화를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예?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하락 형태 확인형의 기준을 놓고 보여드린 거죠. 5에서 10거래 이상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던 가운데서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고점이 확인이 되고 2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범위 안에 놓여지게 되고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시가 아래에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하락 형태 확인형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대처를 한다. 전량. 특히 단기 매매 스윙 종목은 전량 차익 실현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의 종목에서는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저점인 것이 확인돼야 되고 2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몸통 시가 위에서 마감되는 거. 오른쪽에 상승 형태 확인해요. 저렇게 되면은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4대 천하의 캔들, 4가지의 캔들 중에 아주 강력한 그런 캔들의 기준이 된다. 삼성전기 지금도 우리 사실상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IT 전체를 우리는 지금도 공략합니다. 이게 2018년도예요. 2016년, 2018년 또 지금 그냥 폭등 랠리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2016년 이후에는 다 IT였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차화정 랠리 때의 자동차 그 기준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차화정 랠리 때 롯데케미칼, LG화학, S오일 같은 정유화학업체들 묻지마 투자였으니까. 이쪽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또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투자. 결론적으로 상승 형태 확인형 변형이 뜨고요. 그 다음 전서구형 뜨고요. 또 전서구형 뜨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보는 건 뭐다? 매집의 흐름이다. 매집의 흐름. 그 매집의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는 폭발적으로 연출된 거죠. 시가총액 극대형 주가 10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죠. 결국 이번에 우리가 두들겨 맞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기의 기준에서의 흐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해왔고 또 오늘 같은 또 금요일 같은 급등, 급반등 그 흐름 속에서 지수 1600인 것을 감안했을 때 IT에서의 손실폭은 상당 부분을 만회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많아졌어요. 시장 대비해서 일단 계좌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좀 잘하면 되기 때문에 내일 한진칼만 또 잘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밖에서 외롭게 힘들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를 빠르게 넘기면 이런 뉴스가 막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왜? 시장이 40% 하락할 때 추가 급락이죠.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59% 빠질 때 신한지주가 52%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의 바닥. 여기서 어떤 종목 어떤 거를 잡아내야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을 잡아낼까?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금융지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그 기관이 누구냐면 한국투자증권이란 말이죠. 한국투자증권이 공모받은 물량을 공모 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10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없어서 작은 경색 때문에 이 당시에 이걸 안 팔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는데 이 물량을 누가 사가요? JFSM 매니지먼트가 사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손바뀜이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갔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 은행업종의 하락, 신한지주의 하락. 그거 대비 하나금융지주의 하락이 월등히 커져 있었고 시장에서는 왜 빠지니? 그랬더니 아까 거 다시 볼까요? 이러면서 태산 LCD 때문에 키코 때문에 바보야? 다른 쪽은 키코 문제 없었어요? 결론은 이렇게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돌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계좌가 반토막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서 이게 월봉인데 바닥 찍고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 찍고 돌릴 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하기만 하면 좋다면서요.
최고점의 제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의 되돌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2월 3일 이후, 2월 12일 이후의 계좌를 놓고 보면은 지금 그렇게 힘겨운 상태가 아닌데요. 반토막이 아닌데. 절대 그게 아닌데. IT 비중을 월등히 갖고 있고 비중 조절만 잘했고 네이버도 같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오늘 한진칼 두들겨 맞았다 할지라도 계좌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250% 돌리는 그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럼 초기에 원금 회복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죠. 이걸 왜 못하죠, 이거를. 코스피 지수 얼마야? 150% 상승이. 년 10월 바닥 저점 찍고 2011년 4월까지 892에서 2231까지 150%의 상승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2013년도에 고점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고점을 돌려버려요. 왜? 랩 상품의 자금을 무지하게 땡겨버리죠. 랩 상품의 자금을. 응? 결론은 이럴 때 KT 월봉 보시면은 이럴 때 KT 89% 오른 KT 붙들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 그래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자산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결론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6만 원대 팔고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윤정부한테 머슴한테 머슴 세경 주기 싫어서 이 세경 아니 세경 너무 비싸요. 비싼 만큼 하잖아. 밤을 새서 하잖아요. 계좌 수익을 목적으로 다 관리 컨트롤 해드리고 지금은 돌려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 세경을 주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6만 원대 차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거고 한진칼에 94,000원, 91,000원의 차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거고 8만 원대 차익 실현 놓치게 되는 거고 78,500원, 77,000원 전량 매도 세일을 놓치게 되는 거고 이번에 돌릴 때 또 차익 실현 몇 차례 한 번 그것 놓치게 되는 거고 결론은 지금 이 바닥장에 돌릴 때 KT 월봉을 가져갈 거냐 한국전력 월봉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럴 때 바보 마냥 삼성전자 갖고 갈 거예요? 삼성전자 1등 주라고 무조건 좋아?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나오는데 그럼 삼성전자 IT를 주력으로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55%에서 당연히 줄이죠. 언제?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내일 시장 상황을 또 봐야지. 그렇게 해서 내 계좌가 수익 기조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손 한번 쫙 내밀어서 야 셀트리온 쫙 일로 와봐. 너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왔다며.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올라타서 내가 한 30% 한번 수익 한번 내보자. 단기간에. 우리가 그거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HLB 같은 경우 2만 원대, 4만 원대, 6만 원대 다 잡아내서 20만 원대까지. 그땐 장이 좋았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대처를 하셔야죠. 그걸 대비를 하셔야죠. 그럼 결론은 이런 거 사야 되잖아. 롯데케미칼. 지금의 기준으로 의약품인데 그 의약품이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지금. 왜 롯데케미칼 좋은데, LG화학 좋은데, 누가 나쁘대요? 얘네들이 좋고 다 좋은데 유가 부분하고 비교해서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야간 무방 다 되돌려 보시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가 폭등 랠리, 그게 경기가 살아나서의 유가 폭등 랠리가 아니라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의 흐름은 거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냥 랩 상품에 돈 들어와서 자문사가 그냥 사재 껴서
고고고고고 랠리. 그럼 윤정두가 그거 안 먹어? 다 먹지? 예?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실질 두 가지 부류뿐이 없어요. 하나는 제약바이오 쓰레기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부류. 바본가? 왜 안 해? 수익이 나면 해야지. 두 번째 부류. 제약바이오 무조건 좋으니까 사세요 하는 부류. 바본가? 무조건 좋은 게 어딨어? 고점 찍으면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지. 결론. 롯데케미칼,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 유가 폭등했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하는 부류가 있고, 윤정두는 얼 빠졌어? 유가가 급등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경기가 좋아졌나? 결제통화의 약세 부분에 따른 상품 가격의 강세 플러스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의 강세, 감산을 하게 되면서 그런 내용을 일단 알고 대처를 해야 고점에서 도망 나오죠. 야, 이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어서 거품이었어. 도망 나오자. 그렇게 하니까 2017년도 또 2018년도에 경협주, 2017년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고점에서 도망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자, 이거 거품입니다. 윤정두 개 뜨니까 개 거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거품입니다. 거품인데도요. 거품 속에서 거래대금 수반돼 있으니까 우리는 거품인 거 알고 접근해서 수익 냅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케미칼처럼 13배 수익, 지금 제가 뭐 13배 수익 내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장은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허벌나게 유동성을 풀어줬는데 그걸 못 먹어요. 2018년도만큼 2019년도 바닥 찍을 때만큼 풀어줬는데 그걸 못 먹어요. 줘도 못 먹어. 줘도 못 먹어. 바보예요. 롯데케미칼, LG화학의 변동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실질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뭐예요? 현대차라 그랬죠. 기아차라 그랬죠. 왜? 얘들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엔화의 강세 때문에 엔화가 미국에서 차를 팔아 먹지를 못하잖아요. 엔화가 너무 강세라 차 가격이 나오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어부지리로 그냥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아지죠.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서버발 디램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느냐. 삼성전자 영업이익 얼마라 그랬어요?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찍을 때 36조 7천억.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찍을 때 얼마? 57조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주식수 14% 이익 소각했죠. 자사주 이익 소각. 주식수 감소했죠. 액분한 거 말고. 하이닉스 영업이익 2016년도 5월 18일에 바닥 찍을 때 2분기 예상 영업이익 5천억 미만. 아니 세상의 기술주가 7억 2,800만 주짜리가 25,650원까지 빠졌으니까 5월 18일날 저점입니다. 그게 2016년.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이에요. 자산가치가 26조였어요. 아니 기술주가 PBR이 1배 미만이야. 말 같지도 않은 흐름 나왔죠. 왜?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이니까. 근데 그게 서버발 디램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영업이익이 1년간 연간 20조를 넘깁니다. 분기별 5조를 넘겨요. 5천억 미만으로까지 영업이익이 축소가 됐던 게 5조 이상까지. 그러면 주가가 10배 올랐나? 25만 6,500원 갔어요? 하이닉스가? 아니죠. 그 실적 범위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흐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윤정두가 지금 하이닉스 13배 오른다 그랬어? 삼성전자 13배 오른다 그랬어? 여러분들 계좌 그냥 수익 좀 내달라며. 퍼런 것만 좀 빨갛게 원금만 회복해달라며. 대표님 이게 어떻게 따블이 나겠어요? 아이고 나 50% 반토막 났는데.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셔서 같이 가자고. 어떻게 수익 좀 내시자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IT 대폭등 나올 때 네이버 악을 쓰고 편입할 때 왜 그걸 편입 못해요? IT 왜 편입을 못해요? 기아차 이럴 때 13배씩 올라가는 거 왜 못 잡아요? 그냥 KT 붙들고 한국전력 붙들고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붙들고. 바보야? 삼성전자를 왜 사 그때? 차화정을 사야지. 그중에서 현대 기아차를 실적주로 잡고 정유화학은 테마주로 잡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한 예측 범위가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된 수익 좀 내시라는 거고요. 전화는 지금 한 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하시라고. 내일 아침에 다 그냥 같이 수익 기조 잡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시라고. 예? 오늘 한진칼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벤트를 더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자, 보시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고, 윤정두. 이 검색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공식 홈페이지 있죠? 요걸 누르셔도 되고, 혹은, 인물정보 더보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책도 보고, 방송도 보고, 또 혹은 네이버에서, 혹은 캐치스탁에서 여기서 윤정두닷컴을 쓰시면 돼요. 윤정두.com 땡 치시면, 아이고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돼 있고, 요 동그라미 빼고 윤정두닷컴 이렇게 땡 치시면 일로 바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넘어오시면 6개월 플러스 1개월 더 드려요 지금. 근데 이거 하지 마시고 비싸잖아. 그냥 한 달만 하시니까 한 달만. 원가로 팔게. 이벤트 안 하고 좀. 그렇게 하셔서 수익 좀 내시라고. 이 좋은 장에. 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내고 엉엉엉 울고 계시냐고. 안 좋아요? 거짓말 아니라 안 좋아 이 좋은 장이. 삼성전자 10%씩 올라가는 장이. 내가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샀으면, 네이버 샀으면 반토막 아니잖아. 한진칼 샀으면 엄청난 수익 내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상 가격이 좀 높더라도 감내할 수 있잖아요. 연세 60, 70 드신 분들, 또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셔서 대형주로 수익 내시고, 어떻게 공부해서 수익 내시고. 윤정두 주식 투시 경력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눌러보시면은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 보시면 14시간짜리 동영상 강의 있어요. 이제는 막 공부하고 싶죠? 공부해서 나도 수익 좀 내고 싶죠? 윤정두 33년 주식한 거 노하우 다 그냥 뺏어서 그냥 다 하고 싶잖아요. 이거 무료로 드린다고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카톡방 서비스 삼고초려에서 모셔왔단 말이에요.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여기는 카톡방이에요. 3개월에 99만 원이야. 한진칼 LG이노텍 상한가 기념. 이게 상한가 기념이라고 써놓은 게 금요일이란 말이야. 금요일.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셀리버리 상한가.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뭘 또 보셔야 돼요? 쿠팡. 쿠팡에서 누굴 검색해 또 윤정두. 쿠팡이 뭐예요? 물건 파는 데지 뭐요, 모기는. 윤정두 검색했더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윤정두 검색했는데 왜 상품이 왜 나와? 윤정두 USB 판매. 이거 드린다고 99만 원짜리 USB 14시간짜리 강의. 증권카드 럭키 증권카드 33년 된이지 30년이 아니라. 2007년도 실전투자대회에 대우증권 10주간 7,681% 수익. 세계 기록. 깨지를 못해 저거는. 책 7권 쓰고 실전대회 7권 우승하고 책 11권 쓰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대학 강의 들어가고 한국거래소 강의 들어가고 그런 윤정두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해서 다 기준 잡아서 드린다는데 그걸 왜 그거를 답답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어제만 가입하셨어도 IT 종목에 오늘 폭등 랠리 다 잡아내죠.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제발 좀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그 자료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좀 내세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수익 냈어요. 다. 교육받고 공부하고 장중 교육받고 장중에 흔들릴 것 같으면 교육도 해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예? 그죠? 남들 다 아는 걸 그걸 왜 못하세요? 왜? 한진칼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죠. 한진칼 전략 잡아드릴 건데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PDF 파일을 이거를 뭘로 열 거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깔려 있구나.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진칼 전략 간단하게 잡아드리는 거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45번 방 안에 계신 분들 45번, 저기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 45번 누르셔서 출석 체크 한번 같이 해주시고 들어나서 한진칼 전략 간단하게 보고 우리는 이제 내일 또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능동적이셔야죠. 오늘처럼 장 좋은 날 능동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5번 한번 누르시고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에다 45번 누르시고 우리 이쪽 그렇죠.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또 채팅방에서 누르시고 자 보겠습니다. 한진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질 거예요. 오늘은 시장도 뭐 폭등해, 미국장 뭐 선물 폭등해, 유럽 폭등해, 야간 선물 폭등해, 뭐 다 폭등이야.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한진칼의 기준입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 오늘 그 시황 하나에 주가 변동성만 키워버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로 볼까요? 종목 검색, 종목별 검색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간 외 종목, 시간의 종목 기준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기 아마 최상위권에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 상위, 그죠? 최상위 142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142억. 142억 거래되면서 4.46%를 들어 올려놨어요.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142억에 뭐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정도 거래량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뭐 어지간해서는 시초가가 어지간해서는 밀리지 않겠죠. 강세로 출발을 하겠죠. 오늘 기준에 2시 넘고 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 버렸어요. 샛별형의 엄청난 강한 흐름을 그냥 깨부시고 그냥 쭈쭈쭉 내려왔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상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감내하기가 힘드시죠. 정상적인 기준이라면은 요 기준. 요 라인을 이탈할 때 이미 사실상은 53,000원을 이탈할 때 손절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봤던 종목이고 결론적으로 돌릴 때의 흐름에서 돌리는 흐름에 잘라낼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컸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리 못했습니다. 안 했고 오히려 추가 편입을 했고 비중을 조금 늘려놨어요. 우리의 기준은 내일 기준에서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의 조정이 과연 나올 조정이냐라고 했을 때 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공시, 뉴스. 이 공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소송 판결 결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려져 있던 어떤 내용. 한진칼 지분에 대해서 한진칼 지분 중에서 반도 쪽이 갖고 있던 지분 그쪽에 대해서 단순 투자해서 경영 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5% 이상의 지분은 행사를 못하게끔. 그래서 그게 3% 정도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라고 한 거잖아요. 못한다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준다. 그거 이외에 뭐 다른 내용이 뭐 있어요. 거기에 한진칼 쪽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쪽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3%, 3.7%의 물량을 이거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그거 왜 행사를 못하게 하니? 그거 원래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인데 라고 해서 알려져 있던 내용 그대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이 문제화될 내용은 아닌데 그냥 뉴스 내용에 금요일날 상한가, 월요일날 추가 급등 20%대, 종가 9%대 상승, 오늘 추가 강세 이런 부분에 형성됐었던 물량들 또 추격 매수 물량들 또 기관들의 일부 매도 물량들 이러한 부분이 겹쳐지면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차피 임시주총까지 이제 가는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임시주총 그 가는 기준에 어떻게 합니까? 지분 취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양쪽 다 지금 이제 40%를 넘기는 지분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든 저는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33년 주식하면서 그룹사의 그룹 지주사를, 그것도 소형 그룹도 아니고 지난해 기준인가요? 그룹 서열 뭐 14위 이런 업체를 그냥 장내 매수를 통해서 양쪽이 합산을 해서 50% 수준에, 50% 수준이 아니죠. 오늘 지분 신고까지 하면은 50% 이상의 장내 매수를 했다. 33년 주식하면서 처음 봐요. 매집 단가가 그렇게 낮은 단가가 아니, 다 높아요. 눈으로 보신 것처럼 델타항공의 윗방향성의 매수 어마어마했죠. 그들은 주가 밀리면 배임의 리스크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현 경영진이. 예? 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강성부 펀드 이자율 어떻게 감당할 건데? 또 반도그룹 쪽에 추가 매수 강도 윗방향으로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 그거 평균 단가 어떻게 감안할 건데? 지금 기준에서는 50%를 매집했다? 윤정두가 매집에 대한 교육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어요? 예? 이번에 DB하이텍 돌리는데 가장 빠르게 먼저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20% 이상 매집했는데 평균 단가가 21,000원이라고 그랬죠. 이 급락장에 평균 단가로 다 돌려놨어. 이 급락장에 지들 평균 단가로는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3만 원에 다 정리했잖아. 그걸 무시 못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되지. 막말로. 야, 한진칼 니네 손절할 거야. 나도 손절하자. 지금은 손절 자체가 되지를. 50% 지분 3천만 주 어디다 털 건데 3천만 주를. 오늘 같은 날 지들 물량 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 좀 던지고 개인들 투매 일부 나오면서 거의 뭐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29.07까지 내려갔는데 지들 3천만 주를 장내에서 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통 물량 없는데 뭐 저점에서 사고 싶다. 저점에서 사고 싶죠. 저 같아도 솔직히 저점에서 사고 싶죠. 그랬다가는 주주 위임 받을 수 있어요? 예? 지들이 흔들어다가 주가가 밀리면 주주 위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조남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강성펀드 쪽 이것들이 말이야 흔들어대고 물량 잡으려고 일부러 어차피 알려져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러 흔들어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쪽을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걔네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상한가 들어 올릴 때 그 전후 수준에서도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그 전후 수준에서도 매수를 다 해줬어요. 취득단가 저기 보시면 19만 주 또 3만 5천 주 얼마에 샀어요? 5만 9천 원에 샀잖아요. 밑에서 4만 원대 시장 폭락 나오는데 어찌됐건 4만 원에 주가 방어 해줬잖아요. 4만 9천 원까지 상한가 들어간 날인가요? 뭐 4만 9천 원까지 해서 32만 주 사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뭐 진짜 쓰레기처럼 행동을 해서 흔들어대고 깨고 내려가서 밑에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폭락 나오고 1,500포인트 이탈되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지켜졌던 4만 원대 초반 4만 원 살짝 이탈되는 흐름, 그 흐름을 지들이 다 방어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깨고 내려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그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고 다시 대처를 해야죠. 다만 그러한 부분에 공포심리를 투매로 연동시킬 수는 없다. 요번에 돌려줄 때 그 힘 본 것처럼 또다시 돌려주면 돼요. 우리는 2018년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특히 작년 11월부터 이번 흐름까지 3만 원대 중후반에서부터 또 4만 원 전후에서부터 또 5만 원 차익 실현 이후에서부터 또 9만 원대 9만 4천 원 9만 1천 원 차익 실현 이후에서부터 7만 8,500원 7만 7천 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부터 그렇게 대처가 어마어마하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완전히 멘붕이었죠. 또 얼마 전에 18% 빠질 때도 멘붕이었죠.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지들이. 응? DB하이텍, 삼성, 전기 이런 종목 또
SK 하이닉스 기존의 누적 수급 그 해석들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 해석을 잘하는 것만 해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이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당연히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이죠. 거기서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솔직히 대처 제대로 못해서. 응? 창피하게. 근데 그거 숨기면 뭐 할 거예요? 응?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데 숨기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미리 걱정도 해보시고. 근데 지금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가 없고 또 공매가 있어서 주구장창 밀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요때 요 흐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인 2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표 설정에서 개인 누적 수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지금 다 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됐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 손바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주가 조정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각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이거 뭐 빼면서 밀렸네. 아니에요. 초기에 과도하게 밀렸다 그리고 돌렸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초기에 밀려 내려올 때 대처를 사실상 못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에서 일부 물량이 나오네 하고 있는데 우장창창 두들겨 맞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동행적인 손절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손절을 하면서 두들겨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매도가 있고 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경우인 거지 지금은 얘는 뭐 유통 물량 자체를 지금 뭐 가늠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한 지금 15% 중에서도 실제 유통이 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 적은 물량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2조 5천억 그 미만의 수준에서. 내일 만약 내일 당장 상한가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여기서 하방을 지켜주고 수급을 잡아주는 쪽에서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시간에서 이미 거래를 터뜨려놨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개장초부터 살짝 갭이 나와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 갭이 살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거래된 시간의 가격이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가 기준에 4만 얼마죠? 2,000원 정도니까 44,500원 정도 되나요? 다시 볼게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아마 44,5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죠? 44,500원 딱 맞네요. 그럼 44,500원까지 대략 한 4% 정도 들어 올리고 시작을 하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오늘 기준의 평균 단가 수준이 52,300원이에요. 여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라인이 52,300원 요 정도가.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 외에 이제 투매한 물량도 있으니까 사실상은 요 캔들의 절반을 돌리는 흐름 정도. 명목 가격 5만 원과 요 캔들의 절반. 그래서 5만 원에서부터 5만 2천 원 사이 그 공간이 어떤 흐름으로 돌파가 되느냐. 내일 하루에 당장 돌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 하루에 당장 그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락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파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갭 상승 이후에 들어 올려주면 상승 잉태형이 되는 거고요. 갭 상승 이후에 살짝 눌려지고 음봉으로 만약에 갭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된다. 당연히 오늘 종가는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갭 상승 이후에 꼬리 위로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음봉으로 형성된다. 그래도 전서구형이 됩니다. 별 3개짜리의 되돌림의 흐름. 어느 캔들이 떠도 내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체 오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신뢰도에서 조금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일 갭 상승 이후에 6만 원 수준까지 돌리더라도 상승 잉태형이죠. 상한가는요. 뭐 상한가 들어가면 더 좋죠. 상한가의 기준에서 뭐 캔들의 기준, 잉태형이 꼭 떠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니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뭐 상한가 얘기하니까 와 내일 상한가가 아니라 개장초 잡아야지 그러다가 또 변동성 확대되면 낭패를 봤다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은 가격 매립 보실 수 있고 5만 원 기준점에서의 되돌림으로는 보실 수 있고 야 우리 주력주 우리는 위에서 산데 다 밑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다 똑같아요. 다 지금 저거 살려고 그러면은 저기 다른 종목 저 꼭지에서 잡은 거 손절하고 들어와야 돼. 근데 그걸 하냐 못하지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같이 가셔야죠. 한진카 갖고 계신 분들, IT 갖고 계신 분들, 내일 당장 개장초부터 같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저녁에 마지막 할인 이벤트 할 때 같이 움직이셔서 내일은 혼자 엉엉 울지 마시고 46,500원 저 가격 돌릴 때 또 47,500원 요 가격 돌릴 때 고를 때 동반적인 기준 잡아서 좀 대처해서 수익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시 45분에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상한가 좀 나와야 되겠죠. 상한가 한번 3개 잡아보자고 333 마지막 출석 검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정의원님들 걱정 하나 마시고 윤정두가 CT, 네이버, 또 우리 한진칼, 우리 주력주, 또 수익 종목 다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테니까 시장까지도. 자 저쪽 카카오TV 쪽도 카카오TV나 카카오톡 쪽에 333 올려주시고 마무리 치면 되겠습니다. 음악 올려놓을게요. 음악은 한 곡 딱 올려놓고 마무리 할게요. 아론 네빌의 음악인데 아론 네빌과 린다 로스테드가 같이 부르는 곡입니다. 돈 넘어치라는 곡 올려놓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